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울산 모비스 대 부산 KCC. 울산 모비스는 홈에서 극심한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시즌 28경기 중 단 9승에 그쳤고 그중 홈에서는 2승 12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 중이다. 평균 득점은 72.6점에 불과하며 특히 홈에서는 69점 수준으로 떨어져 리그 내 가장 낮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다. 공격 전개 과정에서의 효율은 나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 골밑에서의 미스와 공격 리바운드 미확보가 고질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도 한국가스공사와 창원 LG를 상대로 연속된 한 점 승부 끝에 패하며 클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 저하가 뼈아프게 드러났다. 레이션 해먼즈는 경기 후반 골 및 마무리에서 반복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으며 이승현 역시 슛감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구간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술적인 한계보다 멘탈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양동근 감독의 자극적인 발언에서도 팀 내부 분위기의 경직됨이 드러난다. 시즌 중반을 지나면서 모비스는 경기 속도를 조절하며 수비 중심의 운영으로 전환했지만 공격적인 임팩트의 부재로 인해 점수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홈 연패가 길어질수록 선수단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슛 선택이 급하고 세컨 찬스 창출이 어려워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부산 KCC는 리그 초반 슈퍼팀으로 불리던 유영에 비해 최근 들어 명확한 약화세를 보이고 있다. 시즌 성적은 16승 12패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4연패에 빠지며 수비 효율이 크게 무너진 상태다. 최근 5경기에서의 평균 실점은 86점을 넘으며 수비 효율 지수는 리그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즌 평균 득점은 81.2점에 달하지만 원정에서는 74점대에 머물러 득점 기복이 뚜렷하다. 특히 주축 자원의 연쇄 부상이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 허우는 시즌 초반 부상 이후 복귀했으나 풀타임 소화 시 체력 부담이 크고 송교창 최준용이 이탈해 윙 자원의 공백이 크다. 장재석이 복귀했지만 아직 컨디션이 완전치 않고 허웅은 최근 경기에서도 결장하면서 외곽 화력이 약화되었다. 허운이 평균 14.8점, 6.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공수 양면에서 팀을 이끌고 있으나 공격 집중도가 과도해 턴오버가 늘고 있다. 션롱은 평균 22.3점, 10.8리바운드로 버티고 있지만 수비 지역에서의 피로 누적이 심각하다. 정관장전에서 두 선수 모두 40분에 가까운 출전 시간을 가져 체력적인 피로도가 높으며 이번 경기 역시 백투백 일정으로 인한 수비 집중력 저하가 우려된다. 공격 4팩터 기준으로는 여전히 높은 유효슛률과 자유투 비율을 유지하지만 턴오버와 수비 리바운드 허용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기의 균형을 잃고 있다. 두 팀의 맞대결 구도는 수비 태세와 경기 흐름 조절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KCC가 유리한 전력 구조를 지녔으나 윙 자원의 부상 공백과 긴 원정 일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모비스는 홈에서 부진하지만 내부 로테이션을 압축해 페이스를 늦추면 상대의 외곽 공격을 제한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문제는 모비스 스스로의 득점력이다. 인사이드 중심의 느린 공격 전개는 점수 생산성을 제한하고 결정적인 순간 수비 리바운드를 내주는 장면이 누적되고 있다. KCC는 허운 션롱 2옵션 체제로 맞설 가능성이 크지만 롱에게 볼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순간 모비스의 존 수비가 이를 억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경기의 흐름은 빠르게 흘러가기 어렵고 양팀이 체력 안배를 염두에 둔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기 전체가 중저득점 양상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며 승부는 막판 5점 이내의 간격에서 결정될 공산이 높다. 언더 양상 속 울산 모비스의 5점 차 이내 패배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한국전력 대 OK저축은행. 한국전력은 외국인 미들블로커 에디의 시즌 중 부상 교체 이후 새로운 아시아 쿼터인 무사웰 칸을 영입하며 전력 재편에 나섰다. 칸은 파키스탄 대표팀 출신으로서 국내 첫 출전임에도 강한 타점을 바탕으로 블로킹과 중앙 속공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정민수가 이끄는 수비 라인이 안정감을 회복하며 리시브 밸런스가 잡혀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번 경기에서 한국전력은 강한 서브와 디그를 바탕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이며 홈에서의 공격 성공률 또한 높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경기에서 한국전력은 세트 중반 이후 리듬을 빠르게 회복하며 범실 억제에 집중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OK저축은행의 불안한 수비와 리시브 약점을 공략할 만한 여건을 갖췄다.
반면 OK저축은행은 리베로 정성현의 부상 결장이 확정적으로 보여 수비 리딩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주포 디미타르 디미트로프가 최근 컨디션 저하로 공격 효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범실 빈도가 늘어나 경기 리듬 전체가 불안정하다. 세터 이민규 역시 어깨 통증 여파로 풀세트 소화가 어려워진 상황이라 세트 간 교체가 빈번한 탓에 공격 루트의 일관성 확보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양쪽 측면 공격의 타이밍이 어긋나며 리시브 불안이 블로킹 대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OK저축은행은 전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정광인과 5대2의 개인 돌파력으로 한 세트 이상은 잡아낼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공격 전개가 매끄러울 경우 상대 블로킹을 흔들며 접전 양상을 끌고 갈 수도 있다. 결국 이번 경기는 한국전력이 안정된 서브와 수비력으로 경기 주도권을 유지하면서도 OK저축은행의 일시적인 공격 흐름에 세트를 내주는 형태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의 새로운 미들칸이 초반 경기에서 팀의 중심축으로 얼마나 빠르게 녹아드는지가 관건이지만 수비 조직이 탄탄히 버티는 만큼 리듬 면에서는 크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OK저축은행은 주전 리베로의 공백 속에서도 일부 구간에서는 집중력을 높이며 세트를 따라붙을 가능성이 있으나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리시브 불안이 누적되며 힘겨운 흐름이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랠리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양팀의 공격 시도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 점수 구간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오버 양상 속 한국전력의 승리와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GS칼텍스 대 페퍼저축은행. GS칼텍스는 최근 경기력 회복세가 뚜렷하다. 외국인 공격수 레이나의 복귀 이후 공격 루트가 다양해지며 이전보다 안정적인 득점 구조를 구축했다. 강소희와 문지훈의 공격 라인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리시브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세트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는 경향이 짙다. 특히 리시브 효율과 디그 집중력이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상대 팀의 서브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돋보인다. 세트 후반에는 블로킹 라인의 기복이 있긴 하지만 윤혜림의 안정적인 서브 리시브 지원이 전체 밸런스를 유지하게 만든다. 홈 경기에서의 응집력 또한 꾸준히 유지되어 공격 성공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고혜림의 이탈로 전력 약화가 두드러진다. 주장의 부재는 단순한 리시브 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세터와의 호흡, 경기 내 의사소통 전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전하리, 정솔민 등의 리시브 라인은 경험 부족으로 인한 범실이 자주 나오며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다. 조이와 시마무라가 공격에서 적극적인 시도를 하고는 있으나 불안정한 일단 연결이 이어지며 세트 중반 이후 리듬을 잃는 경우가 많다. 블로킹에서의 대응력은 향상되고 있으나 랠리가 길어질 때 체력 소모가 급격히 드러나며 탄력적인 수비 전환이 늦어지는 문제도 여전하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GS칼텍스가 빠른 세트 초반 주도와 안정된 수비 라인을 통해 페퍼저축은행의 불안정한 리시브 라인을 공략하게 될 양상이다. 페퍼저축은행이 강한 서브로 초반 흐름을 흔들 가능성은 있으나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조직력의 차이가 점차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GS칼텍스가 홈이점을 살려 리듬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공격 전개로 세트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언더 양상 속 GS칼텍스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